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 대한 우산 황제 의전이 말썽이 됐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야외에서 하면서 우산을 받쳐주는데 그 법무부 직원이 차관 뒤에 무릎을 꿇고 그 비우산을 받쳐줬다 해서 인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아직도 인권의식이 이 수준이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 강성국 차관도 사과를 하고 법무부 장관도 사과를 하고 국무총리도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관행을 없애가겠다 사과를 하는데,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28일 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기자들이 그 우산을 받쳐주는 직원을 비켜라 라고 하니까 그 화면에 걸리게 되니까 기자들이 비켜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앞으로 언론, 기자들도 이렇게 옆에서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인권을 좀 생각하고 좀 무리하게 비켜라 라고 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정의 이야기에 따르면 기자들, 언론이 강요를 해서 그 우산을 받쳐주는 직원을 비켜라, 억지로 비켜라 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무릎을 꿇는 우산 황제 의전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이 고민정 의원의 태도, 이 부분이 지금 정치권에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이고 묻지마 비판, 이 묻지마 논쟁, 이 부분이 지금 진영 논리가 강해지면서, 진영 논리는 사실은 이렇게 강해진 지 제법 오래됐습니다. 결국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의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래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 흔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사람, 기자회견을 하는 사람을 가리게 됩니다. 그 우산을 받쳐준다든지 옆에 다른 직원이 있게 되면. 그래서 주로 촬영 기자들, 사진 기자들이 비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화면에 잡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죠. 가장 좋은 것은 요즘에는 자신이 우산을 드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우산을 들고 기자회견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앞에 준비된 자료가 있어도 자신이 우산을 들고 얼마든지 그 준비된 자료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이 무릎을 꿇고 우산 의전을 하게 된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자들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받아서 법무부 측에서 적절한 수단으로 본인이 우산을 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번갈아 가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핵심은 황제 의전이 생활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이 문제인 겁니다. 근데 고민정 의원은 이것이 기자들 탓이라고 돌립니다. 논점을 흐리고 있고,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하면 최근에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렇게 묻지만 논쟁을 일으키게 되면 잘한다라고 합니다. 진영에서. 좀 앞뒤 말이 되지 않아도 어쨌든 공격하고 싸우는 마당에 무슨 말이라도 해서 논점이라도 흐리든지 이런 걸 잘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잘한 겁니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자신이 잘했다고 해서 의원직을 사퇴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에 의해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직을 사퇴한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거기에다 대고 근거도 없이, 어떤 근거도 내세우지 않고 이거 현행법 위반이 되는 부분을 윤희숙 의원이 그 아버지의 부동산 매매, 농지 매매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직무상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묻지마 공격을 합니다.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하는 것이 너무 아프거든요. 자신들은 지금 아무도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고 의원직을 끌어안고 의원직을 지키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특히 수사를 앞두고 있어는. 이걸 가지고 사퇴쇼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사퇴쇼를 하는 경우 많이 있었죠. 문제가 발생하면 발뺌을 하다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안 되면 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해놓고는 몇 달 지나면 슬그머니 사퇴 없었던 일로 합니다. 이걸 사퇴쇼라고 합니다. 사퇴쇼가 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되죠. 윤희숙 의원이 한두 달 지나서 흐지부지 사퇴 안 하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사퇴해서 더 큰 정치적 이익, 많은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 첫째, 지금 이렇게 진영이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180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사퇴시키면 되는 겁니다. 의결을 해서. 그렇게 민주당이 있는 상황에서 윤희숙 의원이 사퇴서를 내고 난 다음에 흐지부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윤희숙 의원이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건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희숙 의원이 무슨 노련한 정치가도 아니고 이제 국회의원 한 지 1년 됐고 무슨 세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전망이 나와서 윤희숙 의원이 사퇴 국회의원직을 던져가면서까지 다른 걸 노릴 그런 계산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전부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입니다. 윤희숙의 의원직 사퇴에 따른 그 후폭풍을 면하기 위해서 논점을 다른 곳으로 흐리는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제 우산 의전, 황제 의전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니까 이렇게 논점을 흐려서 기자들 때문에 할 수 없이 황제 의전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런 비판을 하고 이런 논쟁을 만들어서라도 초점을 흐리는 데는 성공했다고 격려해 줍니다. 이런 묻지마 비판이나 격려가 통하는 게 지금의 정치 수준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심각해진 것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입니다. 소위 대깨문이 등장하고부터입니다. 당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탄핵의 여파, 드루킹 여론조작 등등에 힘입어서 쉽게 당선되는 구조, 진영의 소위 대깨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깨문을 바라보고 정치해도 된다. 정치 대충 해도 된다. 정말 수준 낮은 정치를 해도 뭐 자신들이 선거에서 연거푸 전국적인 선거에서 4번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승리에 도취되다 보니까 이런 수준 낮은 이런 비상식적인 묻지마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깨졌습니다. 이미. 그게 바로 지난 4월 보궐선거입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오만하고 내로남불인데 어떻게 해서 지난해 총선에서는 이길 수 있었느냐, 그것도 압승할 수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노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저질의 정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럼 묻지마식 정치는 안 통한다라고 경고를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런 저질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선에서 절대 통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번 대선 전국에서 야권은 통합하면서 또 하나 보여줘야 될 것이 민주당과는 다른 정치적 수준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묻지마 논쟁이 아닌 합리적인 논쟁을 해야 한다. 싸움을 하더라도 민주당과 싸우기 위해서 똑같이 민주당 수준으로 싸우게 되면 합리적인 많은 유권자들은 똑같은 놈들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판단하면 그 지지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싸우되 민주당과는 다른 수준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룰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역선택을 방지할 것이냐, 역선택의 문제, 이것도 상식의 눈으로 쳐다보면 됩니다. 역선택이 과거처럼 좀 우려되기는 하나 그걸 명료하게 막을 방법도 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역선택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없을 때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선택을 하는 것이 옳으냐, 또 역풍이 올지는 않겠느냐, 뭐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겠느냐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논쟁을 또 해왔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논쟁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에서 노골적으로 역선택을 선동하고 있고 역선택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건 지금 과거에 논쟁을 했던 그런 전례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사안으로서 이 부분만을 떼내서 막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번 국민의힘에서 발생한 이 특이한 현상, 굉장히 큰 규모의 조직적이고 공개적인 이 역선택은 사건입니다. 이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 논쟁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같은 저질의 비상식적인 묻지마 논쟁을 하지 않아야 이번 대선에서 합리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지난 재보궐선거에서처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